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모든 일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한다고 도장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찍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 이거 안 보고 찍었다는 거야. 네. 아무도 안 믿어요. 나 빨리 죽으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엄마 뭐 지금부터 유언장 좀 작성하는 게 어때? 그러면 너 나 죽으라는 거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하니까 언제쯤 하시냐면 자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협의를 하시고요. 부채가 많다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는 반드시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해라. 칼로 막 이렇게 하고 괜히 여쭤봤네. 괜히 그렇잖아요. 그러신 경우도 있고요. 뭐 뭐랄까 막 일부러 막 그러니까 학대한 거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뭐 재테크나 혹은 상속 증여 관련 질의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께 또 충분히 답변해 주실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처음이니까 한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건 잘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법무법인 마루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오직 상속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저희는 상속만 해요. 상속 전문으로. 전문 법인인 거죠. 상속 전문 로펌이고 네. 상속만 저는 하고 있고 만약에 혹여나 뭐 다른 사건이 들어온다. 그럼 제가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다른 변호사님, 잘하시는 변호사님이 하시게끔 합니다. 다른 법률사에다가 아니 저희 회사에도 있긴 회사 있는데 안에서? 그래도 저가 하진 않는다. 잘. 상속만 집중하고 있다. 네, 상속만 집중한다. 좋습니다. 네. 증여까지. 그렇죠. 당연하죠. 상속 증여까지. 왜냐면 상속 설계를 또 해드릴 때가 있어요.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한국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 하나가 뭐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은 고령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독거노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독거노인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별에 따른 독거노인 그러니까 그게 1인 가구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갖고 계실 테니까 거시경제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상속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뭐 경험들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하실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이 아예 틀어지는 경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상속에 문제가 생겼고 소송까지 갔다고 하면 틀어지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겠죠. 그거는 이제 100% 틀어진다고 봐야 되고. 네. 근데 그거 외에 근본이 막 흔들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저희 측이 이제 두 번째 결혼해서 낳으신 자녀와 이제 배우자분이 남아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있구나를 알고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안 찾으면은 상속재산은 함께 나눠야 되는 소송이니까 함께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협의를 하려고 해도 협의를 할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법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걸 제기해보자. 그러면 상대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하고 찾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사시고 계시냐면 원래 이름은 채엘인데 이혜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이혜리를 올려준 거야. 그러니까 호적이 두 개, 이중 호적인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이혜리를 버리고 평생 채혜리로 다시 살아야 돼요. 50년 동안 이혜리로 살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선 또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이 사람이 친생관계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생관계 확인해소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뢰인분께서 부존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자녀 아닌 것 같대 갑자기. 그래서 내가 아니 맞다고 하고 그 어머니도 맞다고 한다. 그래서 해달래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뭐 쓰는 건 똑같고 하니까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를 넣었어요. 그리고 했어 유전자 검사를. 근데 정말 아닌 거야. 우리 아빠 자녀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우리 아빠랑 같이 목욕탕을 갔었대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는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런데 왜 이혼을 하셨냐 물어봤던 거야. 근데 그때 그 여자가
바람을 펴서 내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아버지가 이혼을 할 때까지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진짜 아니야. 채혜리가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여기까지는 뭐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상속재산을 우리 쪽이 분할받는 입장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게 뭐가 이게 너무 안타까웠냐면 그러면 이 기일이 열려요. 기일. 그러면 이제 판사님 있고 저 있고 그 상대방 그 이혜리로 사는 네. 채혜리라고 생각하는 이혜리가 나와서 네. 이제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엄마가 분명 맞다고 했는데 근데 판사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판사님 그럼 전 누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순간 이 재판장이 정말 정막이 착 흘렀어. 정말 누구도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아빠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때 딱 판사님이 좀 가만히 있다가 이 소송은 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지 맞는지만 밝히는 거라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데 계속 그 너무 당황스러운 그 모습이 저도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몰랐던 거지 어떻게 보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물어보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아빠 자녀 맞아? 맞아 했으니까 나왔는데 아니야 유전자상 아닌 거예요. 어머니도 모르셨던 거네요? 사실은 모르죠. 제가 어머니의 의뢰인 분이 아니시니까 제가 모르는데 알았다면 좀 멈춰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몰랐었던 거겠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도.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건들을 경험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 소송은 그때 이혼 당시에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걸 많이 다룬다면 네. 이제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의 이제 소송이 있는 거니까 더 많은 일이 있죠, 실제. 네. 저희가 근데 막 오픈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특정될 수 있다라는 걱정과 또 굉장히 이건 폐쇄적이에요. 소송 자체가 제가 누구를 소개해줘도 이렇게 내가 소개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나 소송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 정도로 가족 간의 일이라서 우리 집 이상하다고 보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말을 많이 못하죠. 저희도. 지켜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연이어서 이런 질문도 드려볼게요. 저 잘 몰라서요. 네. 그냥 뭐 이혼이나 이런 경우가 아닌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표현이 또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그렇죠. 이혼하지 않은 가족 내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나요? 너무 많죠. 그런 것도 많다. 네, 너무 많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아들이 너무 예뻐. 그러면 아들한테 막 계속 준 거예요, 돈을.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했는데 남은 재산이 생겼잖아요. 그럼 딸들 입장에서는 남은 거는 내가 가져갈게, 우리들이 가져갈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 입장은 이런 거예요. 이건 옛날에 준 건데 왜 이걸 다 따져? 너네 너무 지금 욕심 많아. 이렇게 나오니까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고생했어. 내가 엄마 막 다 모시고 막 지금 막 병수발 다 들고 뭐 기저귀 다 갈아드리고 했는데 딱 나중에는 n분의 1 해.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럼 아니 언니들이 나 수고했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럼 너 돈 때문에 했구나. 이러면 이제 기분이 팍 상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는 못 나나. 나 기여분 주장할 거야. 해서 소송도 하고. 엄청 많이 하죠. 정말 많은 우리가 생각할 만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실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떤 갈등이나 싸움 없이 평안하게 이런 상속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좀 한번 지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밖에 여러 케이스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혼외자 상속 문제. 예. 이 건도 좀 당연히 많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죠. 네. 혼외자가 있으신 경우는 네. 소송으로 안 가는 경우가 드물 것 같아요. 재산이 없지 않는 이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그 혼외자 때문에 피멍 들었던 그 가슴. 그러니까 절대 못 나눠주겠는 거예요. 못 주겠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혼외자 입장에서는 나도 지금까지 숨어 살았는데 나도 맨날 비난받았는데 만날 때마다 비판해놓고 나 욕해놓고 이 재산도 안 나눠준대? 이러니까 이 둘이 탁 싸우시는 거지. 근데 양측 누가 더 맞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못하셨죠. 아버지가 사실은
부부로서의 정조 의무를 잘 지키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신 건 우리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 모든 비난과 비판이 혼외자에게 가고 혼외자 입장에서는 나도 지금까지 멍들어 살았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야? 라는 마음 때문에 또 나도 내 권리 찾고 싶어. 예. 이 마음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이 법적으로 참 완전히 무식해가지고요. 네. 전혀 잘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네. 혼외자로 네. 가장 지금 대명사처럼 알려진 그 인물이 정우성 씨잖아요. 네네. 정우성 씨가 이제 혼외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안 싸우실 것 같은데요, 거기는? 근데 만약에 정우성 네. 씨가 결혼을 해요. 결혼했잖아요, 이번에. 지금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어요. 그래 몰랐네요. 그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 나중에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정우성 씨가 이제 돌아가신다. 그러면 혼외 자식도 있고 혼내 자식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럼 둘은 법적으로, 제가 법적으로만 여쭤보는 네.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는 권리가 똑같다. 똑같아요. 네. 저 이거 몰랐습니다. 네. 그럼 5대5인 거예요? 5대5.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배우자분이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예. 한다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만약에 2명만 있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이 예. 똑같은 자녀니까. 똑같은 네. 자녀다. 똑같은 자녀죠. 법적으로 똑같은 지위를 누린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근데 생각해 보면은 혼외자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말도 못해. 예. 평생 내가 말도 할 수 없어. 나 혼외자라고. 그럼 그 마음도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본처의 마음은 넌 헤아리지 못하냐. 제 유튜브 댓글에 막 악플이 달릴 수 있어요. 되게 막 힘들겠네요. 네, 그렇지만 예. 양측의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잘못한 건 아버지야, 아버지. 근데 아버지 재산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 나누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나누지 말던가.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 또 가벼운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제가 법적으로 너무 무식해가지고. 아니에요. 만약에 정우성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꼭 들어주세요. 정우성 씨 돌아가시기 전에 네. 이 가족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네.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이 싸우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맞아요. 돌아가시고 네. 나서. 그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유언서를 제대로 써놓는다면 그럼 못 다투죠. 그럼 그대로만 하면 되는 왜냐면 거죠. 유언장으로 했을 때 잘 나눴다면 네. 그러면은 당연히 유언장대로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 이럴 때 그럼 혼외자한테도 일부 줘야 돼. 이 유언에. 근데 그걸 안 주고 아니야 난 지금 이제 내 가족에서 난 우리 자녀한테만 줄 거야. 네. 하고 온전히 증여를 하면 유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죠. 당연히. 그거는 법정 상속분만큼은 아닌데 예.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달라는 소송이거든요. 네. 이 혼외자 상속 문제는 좀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어떤 뭐 싸움이면 다 심각한 거지만. 그러니까 예. 혼외자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고 예. 또 어떤 분은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너무 많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두 번째 혼외자, 세 번째 혼외자 막 이렇게도 달라요. 엄마가 또 다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재산이 많으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이 좀 많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생기시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도 또 자녀 낳고 또 마지막 또 자녀 낳고 그래서 막 장례식장에 또 아들 낳은 사람은 또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딸만 낳은 우리 분들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알게 돼서 뭐 인지 청구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 상속과 관련된 많죠. 엄청난 갈등들이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뭐 여러분께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 될 수 있다. 뭐 네. 일단 이렇게 전제를 네네. 하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을 여쭤본 거는 그럼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당연히 디테일을 챙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네. 것이고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이제 변호사님 찾아서 네. 의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도장 하나 잘못 찍었다가 문제가 되는 일들도 있다. 너무 많죠. 예,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모든 일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한다고 도장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찍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 이거 안 보고 찍었다는 거야. 네. 아무도 안 믿어요. 도장 아니에요. 찍으면 끝이에요. 끝입니까? 네. 정말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네. 그거 못 뒤집어요.
뒤집으려면 우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도장을 남이 찍든가 네. 아니면 뭐 굉장히 내가 강박, 뭐 사기 당했던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그때 상황을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자, 제 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상속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 도장이 어딘가 있어요. 네. 그 도장을 만약에 누군가 훔쳐가서 찍었어요. 네. 만약에. 네. 근데 그 도장 찍은 건 팩트죠. 맞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도난당했다, 누군가 훔쳐가서 네. 찍은 거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네. 입증하지 않는 한 그것은 유효한 건가요? 그쵸. 입증을 해야죠, 우리가. 제 입증의 책임 저한테 있어요? 그쵸. 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게 문서의 이단 추정이란 게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라서 막 말씀드리긴 하는데 도장 네 거야?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 네. 도장 네 거야? 그럼 응! 하는 순간 네. 도장을 찍은 게 돼. 도장을 찍은 게 되면 그 문서의 진정 성립이 다 추정된다라는 게 문서의 이단의 추정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도장이 네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응. 그러면 추정되네? 아니야. 근데 내가 안 찍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입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상속과 같은 어떤 법률적 이런 문제가 워낙 복잡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도장 하나 잘못 찍으면 완전히 문제가 된다. 완전 라는 문제돼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오빠가 우선 가져갈 텐데 나중에 내가 팔아서 줄게. 팔아서 줄게. 그러니까 내가 좀 오르면 팔아서 줄게. 자, 건물을 하나 네. 상속받았어요. 그럼 야, 오빠가 이걸 해줄게 하고서 도장을 받아다가 받아다가 아니라 같이 찍은 거죠, 그거. 오케이. 대부분은 예. 같이 찍죠. 아, 그 예. 자리에서.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빠가 이 집에 살고 있고 예. 엄마도 모셨으니까 오빠가 60% 가져가고 내가 이거 팔리면 40% 줄게. 네. 근데 이게 아무데도 안 남아있어. 우리들이 말만 한 거예요. 녹취도 없어. 그렇게 하고 도장을 꽝 찍어. 도장 찍은 건 사실인데 사실이야. 돌려준다는 것은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지 않은 거야. 넌 도장 꽝 찍었어. 네. 근데 도장 찍을 때 이런 말을 또 해. 근데 오빠 그거 여기다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 안 하진 않아요. 그럼 하면 야, 너는 나 못 믿냐? 너 왜 그러냐? 막 이래. 그럼 이제 갑자기 좀 그래. 나만 나쁜 사람 된 것 같아. 순간적으로. 네. 그러면 이거 찍게 돼요. 사람이. 그럼 찍고 나서 근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오빠 팔리면 주기로 한 거 아니야? 한 1, 2년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또 그런 분들은. 팔리면 주기로 한 거 아니야? 이러면 너는 무슨 얘기를 하냐? 뭐 이러면서 전화를 안 받아. 막 전화 끊어. 막 이래. 막 차단해. 그럼 이제 와서 예. 그때 당시에 다른 협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면 서면을 했겠지. 서면에 썼겠죠. 그렇죠. 녹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워낙 믿었던 남매간이었을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빠의 그 말을 믿고 했을 텐데. 네. 야, 진짜 나쁜 오빠네요. 근데 뭐 나쁜 오빠만 있진 않아요. 나쁜 언니도 있고 나쁜 여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동생분은 그 상대가 이제 조금 일을 저지르셔서 이렇게 구치소에 있으실 때 오빠 이거 급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걸로 다 옮겨고 나중에 이제 나오셨을 때 안 준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그 케이스들을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처받지 않는 상속,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거나 경험하셨거나 하셔야 될 예정인 분들께 상처 없이 갈등 없이 상속을 매끄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이제 이 책에 주신 거잖아요. 네, 상처받지 않은 상속. 이 책은 네. 소송을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 상속에서만큼은 네. 협의가 최선이다. 정말. 그런데 소송은 최선의 결과를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유일한 방법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대화하고 협의해라. 제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낸 이유는 너무 몰라서 서로 더 다투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뭐 옛날에 받은 거는 옛날 거야. 근데 왜 너네 따지니? 너 나쁜 사람이야. 이러다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소송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받은 것도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소송까지 가면 불리하구나. 그럼 내가 누나랑 협의 잘해봐야지. 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지라는 의미로 만든 책이에요. 그렇군요. 네. 너무 정말 뜻깊은 책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송까지 가면 가족들이 얼마나 틀어질까요? 왜 그 아픔을 여러 번 더 경험하려 할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잘못 알고 도장 찍으면 안 된다. 네. 도장 잘못 찍으면 상속 물거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써 있어요. 뭐 그런 제가.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파악하는데
오늘 변호사님 말씀 혹은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책을 좀 저도 추천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가족관계가 뒤틀린다까지는 그냥 살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좀 뒤틀리면 어때?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소송을 하다가요. 암에 걸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네, 제가 정말 받았던 문자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던 게 어떤 분이 손 사진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신 거예요. 근데 손이 뚱뚱 부어서 손인지 모르겠어. 변호사님, 저 암이 너무 퍼졌어요. 저 소송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소송 안 끝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상속소송은 한 번 하면 1년 이상 충분히 하거든요. 1년이 뭐야? 모레 하는 건 3년씩 해요. 그 사이에 막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서면에서 막 그러잖아요. 네. 서로의 사실관계를 다르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기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네가 무슨 기여했어? 너는 뭐 돈벌레였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넌 빌부터 산 거야, 막 이래요, 진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암에 걸리시고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화가 나니까 치료 시기도 잘 못 하시고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파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하지 예상하지 말라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거죠. 네, 맞아요.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송 단계까지 오지 마시라고 지금 조언을 네, 해주시는 정말 거고. 가지 마셔라. 맞아요. 웬만하면 협의해라. 네. 그 제가 갑자기 불쑥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런 법적 다툼을 직접 네. 직업인으로서 다루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스트레스의 일부가 변호사님께도 전가가 되지 않나요? 저도 우리 친한 친구 변호사도 있지만 제가 전화 잘 못해요. 맨날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런 것도 좀 일부 있지 않으신가요? 엄청 있죠. 아이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가 기본적으로 서면을 받으면 특히 이게 가족소송이니까 네. 남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걸 받으면 대부분은 바로 전화 와요. 아. 전화 와서 변호사님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어쩌셔서 이렇게 하면 에이 선생님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지만 네. 어느 때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저도 막 힘이 막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운동 되게 많이 해요. 운동 잘하십니까? 잘을 못해요. 예. 되게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지. 어떤 운동 예를 들면? 저는 잘 못하는데 말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저 테니스도 치고. 그래. 테니스 어느 정도 치시죠? 그러니까 테니스 그냥 네, 쳐요. 그냥 치는. 뭐 네. 좀 남들이 나랑 꼭 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냥 치는 그 정도 하고 테니스 치고 그다음에 달리기, 네. 러닝하고. 러닝하시고. 그 최근에는 이제 또 수영도 하고. 수영도 하시고. 네, 모든 거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운동하려고 하죠. 그렇구나. 아침에 하든 밤에 하든. 이게 뭐 직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데 사실 이 중동 전쟁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불안하시고 네, 맞아요. 변동성도 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중동 전쟁이 가져올 파장 그런 걸 이제 고민하느라고 이제 스트레스를 저도 받는 건데 사실은. 네. 근데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많이 풉니다. 예. 그래서 저도 거의 어떤 운동 하시는지? 저도 테니스를 치세요. 예. 그럼 NTRP를 아셔서 여쭤보신 거군요. 저한테. 그렇죠. 예. 2.0밖에 안 돼요. 예. 저는 같이 칠 일은 네, 없습니다. 3.0 이상이실 것 같은데요. 농담. 예? 저는 날아다니시나요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최고 성적이 3위. 예. 대회 대회에서 3위. 예. 와. 그 정도로. 저는 뭐 테린이 수준이라. 우리 CG로 좀 뽕 좀 올려주시죠. 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부모님이 뭘 갖고 계신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게 그렇죠. 우선순위라고 이제 책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네. 왜 그런 걸까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상속 재산을 파악해야 뭐 어떤 선택을 해요. 재산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 채무가 많은 경우는 한정 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밖에 못 해요. 네, 내가 상속을 알게 개시됐구나 이런 안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재산을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상속 재산을 나누려고 하더라도 파악이 돼야 나누잖아요. 네. 그리고 세금 신고, 상속세 신고나 취득세 신고는 망인의 사망일을 말일로부터 6개월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파악이 먼저죠. 그렇군요. 제가 또 무식한 질문이지만 당연할 것 같은데
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재산이라기보다는 자산이냐 부채냐.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그쵸, 그쵸. 자산. 네. 마이너스 자산도 재산에 해당된다고 그쵸, 생각이 그쵸. 돼서 네. 그럼 이 상속받는 것이 플러스 자산을 상속받기도 하지만 부채도 상속받기도 하는 거죠. 그쵸. 똑같이. 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채를 상속받지 않고 싶다. 예. 나 상속 안 받을래. 이게 상속 포기. 예. 나 상속을 받을긴 할 건데 채무를 네. 부채를 예. 우리 우리 아버지의 자산에서만 변제해야지 하는 건 한정승인. 한정승. 한정승인. 그걸 그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선택할 수 있어요. 상속 포기 한정승인은. 그러면 그 부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망인이 발생하는 순간 망인의 부채는 제로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제로화가 거예요. 됐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1억인데 네. 그러니까 자산은 1억인데 예. 부채가 100억이에요. 예. 그럼 한정 승인을 하면 예.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99억에 이 돈 어떡하냐 예. 문제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족한테 가족한테는 못해 더 이상.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망인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망인은 결국 채무 불이행 상태잖아요. 그게 끝이. 금융사로부터. 그게 맞아요. 끝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로화 된다는 얘기예요. 제로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태가 디폴트가 네. 발생하는 거네요. 그쵸. 그 그냥 금융사들은 파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금융사 개인 파산처럼. 입장에서도 이 사망 여부를 나름 예측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렇긴 한데 그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네,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개인 채권자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예, 이제 뭐 믿고 빌려줬는데 예. 친구라고 해서 믿었는데 안 갚으니까. 아, 안 돈을 갚고 빌려줬는데 돌아가시니까. 만약에 사망했다. 네, 못 그러면 갚아 안 갚으니까 그럼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뭐 거기서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이 모든 뭐 임금 밀린 임금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받을 수 있는 임금의 기간은 있지만 너무 많이 밀렸어. 근데 나는 우리 사장님 너무 좋아서 계속 있었던 경우 있잖아요. 못 받아요. 개인 사업자일 경우 그 법인이 그쵸? 아니라 법인의 법인. 경우에도 뭐 100% 자기 지분인 경우도 있으니까 다 똑같죠 뭐. 그러네요. 네. 참 여러 가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복잡한 이런 상속의 뭐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좀 살펴보는 과정인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노년층이 되신 분들 가운데 네. 유언장을 미리 이렇게 작성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유언장이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유언장의 내용이 뭐 확실한데도 그런데도 분쟁의 소지로 이어지기도 하는지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네. 무조건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네네. 유효해 이 유언이 네. 그러면 유언을 따라야 돼요. 원칙은. 예. 따랐는데 네. 덜 받았어 혹은 아니면 나 아예 못 받았어 예. 이러면 유료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덜 받았는지를 알려면 이 재산만 딱 보면 유언장에 있을 때는 약간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까리까리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요. 이거 받았나? 우리 아빠 재산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선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해요. 네. 그러면 부모님의 재산을 알 수 있어요. 자산도 알 수 있고 부채도 알 수 있어요. 개인까지는 아니지만 두 개를 알고 그럼 요거가 이제 우리 유언장이랑 같은지 한번 비교해보고 네. 그죠? 안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 네. 남는 재산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 받은 거 있지 않을까 할 때는 우리 뭐 망인의 기준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세. 상세로 발급을 해야 돼요. 어디서? 네. 뭐 주민센터 가면 돼요. 네.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돼. 얼만큼 해주냐? 최대로 길게 해달라고 해야 돼. 네.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아래 나와 우리 아빠 뭐 갖고 있었는지. 그럼 그 토지를 인터넷 등기소 있어요. 예. 거기서 찾아봐. 예. 근데 막 증여됐어. 우리 형아 가져갔어. 그러면 이제 유류분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거 이제 비교하셔야지. 그렇군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변호사님은 이 상속 관련해서 얼마나 그 경력을 갖고 계신지. 저 지금 얼마죠? 한 8, 9년? 얼마나 됐죠? 나 시작하고 나서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2, 30년 일하신 것처럼 되게 여러 노하우를 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마 구독자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상담차 간다 그러면 또 이렇게 친근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이제. 아, 그게 예. 제가 기자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기자 할 때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막 직업을 막 바꿨거든요. 예. 막 조경 설계도 하고 막 이것도 저것도 했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분야를 오래 한 사람이 네. 어쨌든 이겨. 누가 되든. 어. 기자도 나는 정말 막 MBC, SBS 막 이런 데 가고 싶었어요. 예. 그 맨날 이제 우리 다니면서도 맨날 시험 봤어. 맨날 떨어지고. 그때 내가 느낀 게 제가 변호사가 돼 보니 네. 그 친구들이 예. 같더라고요. 경력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오래 버티는 자가 강해지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년, 30년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 이거 해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예. 하는 사건을 내가 10년은 한다 해서 저는 안 바꿨어요. 어. 딱 입사한 데가 상속 전문을 하는 데였고 예. 그 이후 계속 상속만 하는 거예요. 네. 변호사님한테 잘못 잡히면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유언장 말씀하셨는데 유언장에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게 원칙이다. 맞아요. 근데 유언장이 확실한데도 분쟁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사건을 이제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하시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네. 대부분은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가 그냥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젊을 때부터 하시거든요. 네. 유언장 작성을.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가 않아. 내가 좀 갖고 있어야지 내가 유언장 작성하면 나 빨리 죽으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엄마 뭐 지금부터 유언장 좀 작성하는 게 어때? 이러면 너 나 죽으라는 거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하니까 언제쯤 하시냐면 되게 몸에 힘이 없어지고 뭐 암에 좀 걸리시거나 초기 치매 단계에 있으실 때부터 유언장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분명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초기 치매 때 했으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중증 치매 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중증 치매라고 하더라도 유언장에 무효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반짝반짝 하는 거잖아요. 깜빡깜빡. 그리고 이때는 괜찮고 이때는 안 괜찮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괜찮을 때 했으면 유효해요. 근데 그걸 누가 믿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로 인한 유언장 무효 소송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또 잘 못 믿냐면 치매 초기 상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아기처럼 변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기들이 네. 3살, 4살 이때는 막 엄마, 아빠 막 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나 오지 마 막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녀에게 의존적으로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자녀가 원하는 것 같으니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실한 의사라고 볼 수 있느냐가 좀 모호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언장대로 하는 게 원칙이나 이 유언장이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 그런 잘못 경우 기억하시는 없는데? 것 같은데 맞아. 뭐 이러면서 유언장 가지고 다투는 일이 네, 벌어진다라는 있죠. 거죠. 예, 그런 말씀이고. 제가 아는 제가 알고 있던 기존의 상식인데 이게 맞는지 좀 네. 한번 확인할게요. 아까 네. 주민센터 가서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라고 꼭 기억하라고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 재산 명시 신청. 재산 명시. 예. 그거는 요 상속과는 관련이 좀 아. 없어요. 그거는 이혼. 이혼 소송에서 우리가 만약 결혼했어요, 우리끼리. 예. 그랬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농담이에요. 쳐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나 이혼해야 돼. 네. 근데 남편이 이미 유튜브 수입 많은 것 같은데 유튜브 수입 숨긴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때 하는 게 재산 명시 신청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상속과 관련 있는 게 그건 아니네요. 이거는 다른.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니요,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요? 예, 예. 왜요? 재밌는데요. 아, 그래요? 네. 주제에 너무 벗어난 것 같아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이런 것을 또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 작성에 있어서 이런 거 꼭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고, 유언장 무효 소송 같은 걸 처하면 굉장히 이제 곤혹스럽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유언장을 만약에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의사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잘 안 믿는 것 같다 다른 네. 사람들이 네. 이럴 때는 유언장 작성하시고 그 내용을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좋아요.
아, 영상으로 실제로 난 이렇게 썼고 정말 내 의사니까 너네 다투지 마라 하면은 조금 소송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네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꿀팁인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사실 지금,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안 좋지만 정말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저는 네. 변호사님이 네. 좀 수입이 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소송까지 안 가시길 좀 바라는 네.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책이 어쩌면 변호사비를 많이 아낄 수 있는 책이네요. 맞죠? 그러려고 이제 쓴 거예요. 예. 작성할 때도 좀 쉽게 보시라고 웹툰도 넣고 예, 그리고 상처- 상처받지 말고 예, 예. 상속하자 이런 느낌. 상처받지 않는 상속. 상속이라는 책처럼 이 책 내용 보시면요. 정말 이 변호사님의 책 같지 않게 이렇게 굉장히 만화처럼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체리 지음이지만 또 김윤지 그림으로 네. 예, 저는 이렇게까지 하실 만큼 아주 정성스럽게 쉽게 여러분께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온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부끄럽네요. 또 칭찬하시니까. 예, 부끄러워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 속에서 느껴진 건 이제 유언장도 일부일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가족들이 많이 대화하고 많이 의견을 조율한다면 이런 문제로 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좀 차별하지 않고 너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서 그 손가락만 예뻐하지 말고 네, 아픈 손가락을 보는 옆에 손가락도 나도 예뻐해줘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조금은 좀 적정하게 좀 나눠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런 상속 증여 뭐 혹은 뭐 세금 절세 뭐 이런 관련해서 회계사 세무사님들도 몇 번 네.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 이 상속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있죠. 그럼 기승전 이제 세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도 역할이 있고 세무사님도 역할이 있는데 그 업무가 지금 법률사무소 입장에서 봤을 때 나뉘어지는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그러니까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무사님도 있고 저도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자체가 세금을 좋아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요? 약간 막 절세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탁탁 했을 때 막 희열이 느껴져. 막 날 뽐낸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세금을 좀 좋아하는 게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밟았죠. 네. 세금으로 해서. 예. 밟았는데 그냥 하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 부분이랑 네. 사실은 법무법인에서 하는 상속세, 증여세는 약간 달라요. 네. 기본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저희랑 같이 세금까지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신고하는 법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오직 절세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상속세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될 거는 신고하지 않는 이런 전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그렇게 딱 특별히 저한테 부탁이나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말 이 상속에 관한 뭐 질의들이 있으시다. 그리고 상담을 청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연락 드려도 되는 거죠? 연락하셔도 되죠. 예, 좋습니다. 많이 연락 오셔서 예. 괜찮아요. 그렇군요. 장난이에요. 정말 너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전화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피드백 드릴 거는 다 드리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촬영상 네. 끝자락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1편을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소개 말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마루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변호사님들도 있고 세무사님들도 있고 심지어 등기팀도 있고 그래서 원스톱 상속을 원스톱으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막 달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는 여러 메시지들을 지금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네. 상처받지 않은 상속이라는 이 책을 내신 그 목적 자체가 소송까지 가지 마셔라 맞아요. 하는 거니까 네. 이 상속받지 않은 상속이라는 이 책에서 그림을 많이 담아가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신 저희 결과적으로 어떤 뜻을 여기 이 책을 통해서 전파하고 싶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오면은 네. 대부분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 너무 이상하죠. 저 나쁜 사람 아닌데요. 저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를 같이 담은 이유는 네. 세상 사는 거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집만 너무 이상하다. 나만 지금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상처받지 말라. 다 세상 사는 거 다 똑같다. 더 심한 사람도 있고 덜 심한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숨길 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숨겨서 아파하지 마라. 네. 이런 게 있죠. 네. 제가 이걸 쓸 때 넣은 그 에피소드를 다 넣은 이유는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냥 사실은 내용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은 협의 썼을 때 이렇게 쓰세요. 소송은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에피소드를 다 넣은 이유는 그거예요. 너무 상처받지 말고 별일 아니야. 네. 아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네. 우리가 빚만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재산을 남겨주고 갔네. 나누면 되는 거야. 맞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되게 네.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화도 안 나. 화가 안 나면 상대방이랑 얘기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되게 자신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 안 싸울 자신. 다들 그래요. 근데 안 싸울 다들 자신이 있는 있는데,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외동이세요? 아니요.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네. 서로 덜 받자, 안 받자, 서로 안 받자. 나는 안 받아도 된다. 나는 안 받아도 된다 하면 안 싸운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려워요, 그건. 어렵죠. 왜 어려우냐면 네. 나만 생각하면 안 받아도 돼. 사실 안 받아도요, 괜찮아요. 왜냐면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그 노후를 준비하는데 그 돈이 중요한 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양보할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근데 나에게도 자녀가 있는 거예요. 네. 내 자녀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대. 근데 내가 이거 조금 더 받으면 내 자녀 줄 수 있어. 이런 각자가 가족이 생기면서 양보만 할 수가 없어. 그렇군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책에서도 지금 프롤로그가 저는 되게 인상적인 프롤로그가 있는데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라는 이 문장에서부터 이 책의 시작이 있었고 그 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수많은 케이스들을 담고 있어요. 뭐 10년 가까이 이 상속 문제를 가지고 뭐 소송 등을 경험하신 그 경험의 기초에서 여러 케이스들을 담았고 아마도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삶이나 경험하고 있는 그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할까요? 그 다양한 환경하에 이런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위로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드린 이 후기 괜찮습니까? 완전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보다 한 줄 평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한 3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책을 기초로 또 질문 드려볼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3가지만 꼽아주신다면. 3가지. 4가지 아닙니다. 3가지. 3가지. 네. 첫 번째, 네. 우선 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장례 절차 잘 치를 것이지 예. 그 장례식장에서 제발 싸우지 마라. 네. 저는 그거는 부모님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잘 갖추고 예. 잘 보내드리고 애도 기간 충분히 가지시고 네. 다만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영수증, 장례 비용, 영수증은 좀 챙기셔라. 세금 문제 때문에 그건 네. 챙기시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재산을 파악은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사망 신고하시고 나서 사망 신고 막 늦게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네. 뭐 이거 얼마나 낸다고 뭐 5만 원밖에 안 내긴 하니까 예. 페널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과태료 너무 적으니까 막 그냥 늦게 신고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애도하는 기간에 잘 보내드리는 것도 하나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망 신고하시고 한 다음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해라.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면 3주에 걸쳐서 좀 나와요. 뭐 이게 카톡으로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협의를 3번째 단계겠죠. 네.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상속자산 분할 협의를, 자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협의를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경제니까 자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협의를 하시고요. 부채가 많다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는 반드시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해라. 요 3가지 단계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먼저 해야 될 일 3가지 변호사님께서 강조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절대 돈 얘기하지 마시라. 이 얘기는 진짜 제발
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만나요. 만나서 뭐해? 안 만나는 게 좋지. 그렇죠. 제발 만나지 마세요. 좋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자녀들이 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것, 어떤 거 준비하셔라 조언 주신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기는 좋아요. 네.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할 때 온전히 한 명한테만 주실 거면 네. 그 유언장은 반드시 다툽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서 네. 그 자녀에게 다 주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그 자녀가 소송으로 인해 고통받기까지 바라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적정 수준으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자녀들 차등을 할 때 유류분만큼은 남겨놔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송은 안 걸려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폐륜인 자녀. 그럼 그 자녀는 안 주고 싶잖아요. 네. 이번에 어쨌든 바뀌었어요. 상속권 상실 규정이라는 게 좀 생겼으니까 이 자녀를 주지 않는 폐륜적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언장에 작성하셔야 돼요. 그거를 작성해 놓으면 상속권 상실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더 주는 자녀 그러니까 나 유류분 나오더라도 나 조금 더 주고 싶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나 너무 주고 싶어 이 사람 너무 고마워서 이럴 때 뭐가 고마워서 이 아이가 뭘 잘해서 내가 이렇게 주고 싶은 것이다를 자세히 작성해서 유언장 작성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언장에 띡하니 뭐 재산, 온 재산 뭐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싸워.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유언장 작성을 할 때 재산 잘 쓰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나눠야 된다. 차등을 하라. 첫 번째. 네, 네. 근데 만약에 차등을 하는데 뭐 어떻게 소송이나 이런 걸 좀 막아보고 싶다 네. 한다면 왜 주는지 얼마나 잘해서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폐륜적 행위를 한 자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봐요. 예를 들면요. 칼로 막 아이, 이렇게 하고 예, 괜히 여쭤봤네. 괜히 그렇잖아요. 그러신 경우도 있고요. 뭐 정말 뭐랄까 막 일부러 막 그러니까 학대한 거 너무 많아요. 학대하는 경우 저희가 뭐 말이 새도 되나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버지가 돈이 많으셔. 어머니는 그러니까 자녀가 4명이셨는데 1, 2번은 3, 4번이랑 나뉜 거예요. 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뉘었는데 아버지를 자기 집에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모신다는 명목하에 근데 예. 아버지가 암이 엄청 심하셔서 움직이실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엄마랑 분리시킨 거예요. 엄마가 이 세 번째, 네 번째 편이라고. 근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우리 배우자분 사망하신 것도 못 봤거든요. 얘기 안 해줘가지고. 네. 이게 폐륜이죠. 정말 폐륜이죠, 이런 게.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다가 어머니 재산도 만약에 셋째, 넷째한테 넘길까봐 예. 후견까지 건 거예요. 이 첫 번째 쪽에서. 근데 엄마가 거기서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계속 이래요. 판사님, 우리 남편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거기서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저는 지금 후견을 하는 거예요. 라고 했던 이 청구인 측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가 가르쳐주지 말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사람의 탈을 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속인이었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정말 아빠가 그래요. 너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한데 엄마가 보고 싶대잖아요. 자기 남편이. 어떻게 안 알려줄 수가 있어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언장에 얼마나 폐륜적인지 작성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마 우리 변호사님께서 저는 우리 상속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창속이라는 책을 쓰는데 의도가 제목에 담겨 있잖아요. 상처받지 않는 상속, 그러니까 갈등 없는 상속, 싸움 네. 없는 상속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그냥 추천드리기를 이런 종류의 고민들이 있으실 때 책을 보시고 상담까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를 만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만나면 이미 소송 간다고 봐야 돼요. 아이고, 예,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네. 이 상속받지 않는 이 상속이라는 책을 내주셨으니까 네. 이 책을 통해서 변호사님이 꼭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상처받는 그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절 만나지 마세요. 저희는 영상으로 만나는 것으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떤 친한 우리 테니스 같이 치는 네. 친한 분 성형외과 원장님한테 책 내시라고 그 책 제목을 추천해 드렸어요. 성형외과 안 가고 예뻐지는 6가지 방법. 있어요? 다이어트. 아니요, 책 안 내셨어요. 안 내시죠. 안 낼 것 같은데. 역시 예, 상속 때문에 법적으로까지 다툼 없이 가도록 변호사님의 마음을 담은 오늘 인터뷰. 제가 참 이 법적으로 몰라서 이것저것 막 여쭤봤는데 여러분께도 같은 눈높이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